좋은 학교 생활 기록부 만드는 비법? 안녕하세요. 분당 잡설 이경화입니다. 네, 야탁고의 김시환입니다. 제가 분당 잡설이라는 때 야탁고라고 딱 찍어서 말씀을 하시네요. 이제 뭔가를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 끝나서 기분 좋은 학생들이 많겠죠. 하지만 이제 또 학생들은 굉장히 분주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학교 생활 기록부가 기재사항 뭐 대학에 반영되는 것들이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적만 세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5월부터는 학교에서 행사도 굉장히 많고요. 해야 되는 수행평가도 많고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한 3번에 걸쳐서 저희가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선생님께 아주 탈탈탈탈 털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데요. 좋은 학교 생활 기록부랑 나쁜 학생부라는 평범한, 나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평범한 학교 생활 기록부가 정말 존재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거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겠죠. 존재하죠. 근데, 네, 존재하죠. 그러니까 뭔가 누구는 몇 군데를 합격하고 누구는 그렇죠. 다 떨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근데 최근 2, 3년 사이에 좀 학생부 전형, 특히 종합 전형에서 독특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좋은 생기부는 이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전공적 합성. 그렇죠. 근데 요즘 상위권 대학들부터 해서 그 바로 아래 대학까지 모든 곳에서 우리는 전공적 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학생들은 아직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저희도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그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열적 합성입니다. 입학사정관제 때부터 계속 나왔던 게 어떤 뭐 그 해당 모집 단위를 얼만큼 준비해 왔는지 이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공적 합성이라는 게 전설처럼 계속해서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대부분 한 5, 6년 전에도 입학처에 방문했을 때 얘기하는 게 애들 왜 이렇게 전공에 목매게 대학에서 만드느냐, 되게 진로를, 그러니까 사정관님은 언제 선택하셨냐고 라고 물어보고, 대학 와서. 저도 대학 와서 애들도 똑같다고 저희도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나왔던 말이 저희는 계열적 합성도 같이 봐요 라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2, 3년 사이에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전공적 합성을 안 봐요. 안 본다. 오히려 저희는 계열적 합성을 더 우수하게 보는 우수한 애들을 더 좋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명심을 해라 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계열적 합성이 뭘까요? 이 계열적 합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의치한 의약학 계열은 거기에 맞춰서 조금 뭔가 활동을 했다라거나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 뭐 이런 걸 거고 아닌가 본데 선생님 얼굴 표정이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전공적 합성. 아 그것도 전공인가요? 인문사회 계열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세부적인 게 아니라 좀 통으로 크게 그쵸. 보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제가 그쵸. 예를 잘못 들었네요. 괜히 의학하기 쉬울 것 같아서 갔는데 그게 전공이네요. 걔네들은 전공이네요. 그러니까 크게 네. 본다는 게 네. 되게 중요한 게, 그렇게 되면 예전에 보게 되면 딱 예를 든다라고 하면 중어중문과, 그러면 중어중문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선택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기부가 작성돼야지 맞아요. 전공적 합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중어중문과를 쓰면 계열적 합이다라고 하면 중국어를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뭐 영어를 잘해도 되고 뭔가 그쵸. 다른 걸 해도 되고 그러니까 사회문화를 해도 제2외국어를 되고. 선택을 해서 잘해도 되고, 언어 같은 경우에가 기본적으로 역사, 그리고 그 해당 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철학에 대한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관련 교과목, 국어, 영어, 제2외국어, 이게 우수하고 그 다음에 뭐 철학적인 베이스랑 사회적인 베이스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면 계열적 합성을 갖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중문과만 그런 게 아니라 영문과도 그렇고
일문과도 그렇고 서서문 뭐 이런 과들이 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경 계열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수학이나 아니면 사회 과목에서 뭔가 자기가 그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기타 인문 계열이라고 하면 철학, 뭐 사학 이런 경우잖아요. 예전에는 역사는 뭐 사학은 역사과들 맞아요. 이해야지만 덕후들. 된다. 그런 것들보다 그냥 국어, 영어, 사회처럼 뭔가 그런 인문학적인 걸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애들, 이런 경우가 계열 적합성이 뛰어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아까 의예를 얘기하셨는데 이것보다는 아니, 의예라고 그러니까 그건 전공이에요. 잘못 그 생각했어요. 자연계는 이것보다 더 간단한 것 같아요. 수학과. 수학과.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 수학과학이고, 그리고 뭐 그 어떤 공학적인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것들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조금 부각될 수 있다라고 하면 계열 적합성이 뛰어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 전공 적합성이라고 부를 때보다 계열로 바뀐 게 그 전형명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대가 예전에 없던 계열 계열 적합형, 적합형. 뭐 성대도 계열 모집단. 예. 이렇게 바꾸면서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에 예전부터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아닌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 선생님 말씀은 직접 확인했는데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기부라고 하는 건 진짜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해당 계열에서 선호하는 과목군들을 성실히 이수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건 정말 좋은 생기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나쁜 생기부가 될 수가 있겠죠. 평범한 선생님 나쁜 없고. 아, 그렇죠. 네네. 평범한.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야 될 게,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부터 평가 항목들이 계속 오픈이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되게 학교마다 다르다라고 해서 이게 통일화되는 작업들을 되게 거치면서 지금 종합평가의 4대 영역이라는 게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업, 진로,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발전 가능성. 근데 최근에는 이 발전 가능성을 따로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합쳐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에 더 가중치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 입학처에서는 다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새빨간 거짓. 네, 근데 여기에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지는 지금 그 교육과정이 바뀌고 생기부 기록에서의 변화 때문에 하나의 영역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니 해도 학업이 되겠죠. 흔히 얘기하는 학업 역량. 예, 학업의 영향력이 월등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과목을 선택해서 좋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눈에 띄게 됐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그냥 좋은 성과라고 하면 1, 2등급 이렇게 단순화 생각하시면 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을 같이 운영하거든요. 이때 팁이 되는 게 내 아이가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가 하는 건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애들도 교과 전형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Z 점수를 활용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평균은 높고 원점수가 높은 애들을 더 우수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등급이 좀 낮더라도 평균이 높은 과목에서 내가 좋은 점수를 얻었어. 이건 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냥 정략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게 진로교과군에 대한 평가도 정량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또 2025학년도 입시를 치를 때부터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A 등급을 40%를 줬어요. 그렇게 되면 A는 1.4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는 1.4등급 바로 밑이 되는 게 아니라 40%를 제외하면 거기에 4점 몇 등급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6부터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A를 받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취평가에서 A를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잘했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다가 2025학년도에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식을 오픈했거든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거기는 또 고대하고 달라요. A는 1등급, 무조건. 1등급, 그리고 B는 2등급이에요. 그리고 C는 3등급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입학처에서 얘기하는 거 1, 2등급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B라고 하는 건 고대를 쓰게 되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한양대는 별로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로 선택 과목에서의 이런 것들도 내가 나쁘게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걸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독특한 게 외대죠. 외대요? 외대는 원래부터 원점수 반영 대학으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원점수를 반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면 한 7, 8년 전에는 저희도 원점수가 더 좋은 게 좋아요 라고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 특목고에서 보게 되면 정말 원점수가 뭐 90점대인데 6, 7등급이 뜨는 맞아요.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런 게들을 선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특목고도 그런 케이스들도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시험 그러면 걸려요. 아, 그래요? 그 뭔가 이렇게 약간 조정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점수가 높거나 그러면 또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 변화를 놓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외대는 1등급 또는 90점 이상을 만점을 줘요. 과목별로. 그렇게 되면 저희 학교 기준으로 본다라고 특정 교과목 같은 경우는 90점이 4등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4등급까지가 만점이 돼요. 그렇게 되면 4등급이면 솔직한 얘기로 하게 되면 보이는 게 되게 안 좋은 성적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그 정도의 원점수가 그 정도라고 하면 잘했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85점이에요. 그러고 여기에서 또 수학은 다른 점수가 적용이 돼요. 수학은 또 특별 대우군요. 네, 수학은 80점이 1등급 대우를 했죠. 그리고 2등급은 70점이에요. 여기 급관이 더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난 이 등급을 받아서 가망이 없어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하고 나서도 난 그래도 안 나오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가 정말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거에서도 또 의문이 생기는데 입학처를 방문할 때 뻔히 알고 있는데도 묻는 게 있거든요. 절대 탈락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 타 입학처에서는 그냥 그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왜 하세요? 라고 하지만 그래도 확인은 받아야 되니까요. 그게 아니라 다 공통적으로 진짜 절대 탈락 기준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절대 탈락인데 합격하는 케이스들도 있다. 그럼 걔네들은 뭘 보는 거냐? 라고 하게 되면 그래, 걔네들이 시험운이 없는 애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떨어뜨리려고 생기부를 보는 게 아니라 붙여주려고 점수를 주기 위해서 어떤 항목을 찾아내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운이 나쁜 애더라도 학교 활동에서 조금 이걸 만회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학교 활동으로서 성적이 부진하다라고 하면 채워준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학교 활동이라는 건 이제 동아리나 이런 거 못 쓰잖아요. 네. 그럼 뭐가 되죠? 지금 수업 시간에 한 활동?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했듯이 시험 끝났는데 이 타이밍에서 한번 하는 게 교과마다 교과 발표를 지키잖아요. 교과 발표 뭐 이런 거. 네, 교과 발표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지금 모둠별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라든가 아니면 심화 모둠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과 발표와 연계시켜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좋은 학생부는 분명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트렌드는
학업입니다. 슬프게도 학업이지만 이 학업이라는 거를 각 대학마다 보는 방식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학업을 본다니까 나는 1등급이 아니야. 난 1등급이 아니라서 못 가. 이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각 대학에서 꼭 1등급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정도의 학업 역량만 갖췄으면 우리는 뽑겠다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찾아보고 내 학생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